어제 이 만찬 상황과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니 인터뷰 좀 보겠는데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차석으로 당선이 되셨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만찬 참석하고 끝나서 국회 돌아와서 브리핑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예. 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게 그냥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어제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국민을 잘 설득을 하면 예.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겁니까, 그럼? 예,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반대하면 사실 국정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오직 국민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또 국민의힘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예. 결국 여론의 힘에 밀려서 민주당도 반대가 아닌 국민의힘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어제 만찬 자리에서 나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반도체법 관련된 얘기들이 어제 오늘 기사화돼서 보도가 된 것처럼 나온 겁니다. 예.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 일을 국민께 설득하는 작업들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소통이 용이한 집권 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해준다면 이 반도체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국민적 호응을 얻어내고 또 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어저께 만찬장에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른바 K칩스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나온 걸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화면으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만찬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념촬영도 했는데 막상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사실 최고위원의 구성 멤버는 강대식 최고위원이고요. 사무총장은 정식적인 최고위원회의 멤버는 아니거든요. 자, 왜 사무총장은 참석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빠지게 된 겁니까? 어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인사들에 대한 축하 자리가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와 선출된 최고위원에 대한 축하가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 초대가 됐는데요. 예. 그동안 당을 어려웠던 시기에 비대위원장으로 이끌어줬고 또 전당대회가 전 국민적 흥행을 이끌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격려와 그 감사 자리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출직 이번에 전당대회와는 관계는 없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당 3역을 우리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했고 자연스럽게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나오는 이후에 억측이 강대식 최고위원은 이른바 비윤계로 간주가 되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친윤 핵심이라서 참석한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억측 설명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제 만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대변인도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변인들도 여럿 임명이 됐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보단 전당대회에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축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다음번에 뭐 만찬이라든지 또 여러 회의를 통해서 강대식 최고위원 자연스럽게 참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리에서는 대변인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에서 또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같이 참석하게 될 계기들은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주제 좀 바꿔서요. 지금 새 지도부 되신 분들이 언론 인터뷰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함께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총선에서 다가올 때 역할을 줄 수 있느냐 없나 이거거든요. 자,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구태여 지금 뭐 말을 보태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임 최고위원이 된 태영호 의원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꺼냈고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다소 좀 부정적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얘기를 꺼낸 태용호 의원이 틀렸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전 대표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본인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무슨 달걀이냐 품게 이런 식의 또 대응을 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준석 전 대표 천하용인이라고 불렸던 후보들 그리고 기타 이번 지도부로 탄생이 된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전당대회를 통한 당원들의 선택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당원들은 왜 새 지도부를 선택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줬는지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이 전 대표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내년 총선의 압승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주력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어제 예. 만찬 자리에서요. 최근에 예. 불거졌던 이른바 간첩혐의 사건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나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좀 있었습니까 어제요? 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대한민국 국가 안보, 또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관련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현실, 예. 또 국민의 민생에 관한 얘기들, 이 모든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고요. 또 최근에 이 간첩 문제는 워낙이나 대한민국 안보의 예. 중요한 상황에서 큰 이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제도 자연스럽게 있게 나왔고 또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태용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 이야기들도 자리에서 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